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와처럼 되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해 드렸죠. 예고했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투자의 세계 등급. 등급했죠. 자, 직접 그 가운데에서 주식부터? 이번에는 주식에 대해서. 아, 그럼 1등급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도 등급이 있다. 네. 주식도 다 같은 주식이 아니다. 네. 1등급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1등급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주식도 등급이 있다. 다 네. 같은 주식은 아니다. 사실 주식은 굉장히 서로 달라요. 이따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섞어찌게 주식 투자를 해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잖아요. 자꾸 섞어치려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델 이게, 포트폴리오. 이게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요, 섞어찌게 좋습니다. 섞어찌게. 포트폴리오가 아주 발음이 잘 유창한데 이 발음이 유창하지 못한 섞어찌게 사람은 좋습니다. 미국 물을 잘 아, 안 먹은 아닙니다. 사람은 섞어찌게. 섞어찌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것은 어떤 답은 없어요, 그죠? 답이 없죠. 예, 답은 네. 없고 투자의 질을 결정하는 돈의 질, 돈의 성격이나 투자 목적이나 그렇죠. 또 투자 성향이나 또 전체적인 나의 재정, 다른 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같은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예, 되겠죠. 그래서 주식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다. 종류가 다양한데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등급을 굳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나누는 게 좋을 것 우리가 같습니다. 나누어 보는 게 이게 뭐 사전적 정의가 딱 있는 없습니다. 건 아니에요. 예.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네. 한 4가지 등급을 네, 네.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 1등급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네, 1등급. 여기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눌 때 등급이 1등급부터는 가장 변동성이 크고 말하자면 네.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등급이다. 네, 1등급은. 네. 그렇지, 위험은 엄청 크고 반대로 쪽박도 찰 수 있는.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네.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대표님 1등급 1등급은 모험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험 기업. 모험 기업이라고 하면 벤처 기업이죠. 네, 요즘 뭐 메타 이런 거 그렇죠. 진짜 모험이죠.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아, 제약 바이오는 정말 모험입니다. 제약 바이오 가운데에서도 아주 오래된 제약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이익을 내고 있고 그거는 아주 재배죠. 오래된 이런 기업들은 위험 등급이 모험 기업이 아니고 4등급 정도 그죠. 되는 거죠. 오히려 낮습니다. 낮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험 기업은 제약 바이오 같은 데에서도 뭐 유전자 기업 해가지고 네. 이제 막 연구 개발비는 엄청 들어가는데 식약청이나 FDA 승인이 아직 안 나기 직전에 매출은 맞아 없는 거. 그죠? 또 미국 같으면 또 제약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미국 같으면 최근 우리가 전기자동차 리비안 오, 예컨대 네. 뭐 그런 기업들 다 적자란 말이에요. 60% 7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신기술 분야 메타버스 네. 또 로봇 아, 로봇도 그렇지. 한국의 로봇 기업들도 적자 많아요. 대부분 네, 적자예요. 또 메타버스 관련된 네네네. 기업들도 대부분 적자예요. 지금 계속 기술 투자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적자지만 주가가 비싸요. 아, 적자지만 왜냐하면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엄청난 걸 기대하고. 예, 엄청난. 그래서 적자지만 주가는 비싼데 그 기업의 재무에 비하면 네. 실적 미래 기대치가 높으니까 음,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가가 또 빠지면 네. 많이 빠진다는 거죠. 주식에서 망하거나 속았다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 많이 찾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박을 칠 수 있는 네. 종목이라고 꼬시거든 뭐 주변에서. 한 2천만 원 넣으면 20억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예. 네. 이게 1등급이다. 관련돼서 이제 미국 시장 참고로 최근에 미국의 아마존의 실적 발표했는데 아, 네. 아마존이 무려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다 해서 주가가 미국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아마존의 실적을 따져보면 아마존 자체의 사업에서는 흑자예요, 여전히. 아마존 흑자인데 자체 매출은 안 떨어졌죠. 실적은 오히려 흑자죠. 이익이 계속 났는데 아마존이 투자한 기업 리비안에 투자했어요. 리비안에 이 전기차 지금 전기차 장난 기업에 아닙니다. 투자했는데 이 리비안이 주가가 70%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가 손실이 난 거죠. 네. 그 평가 손실이 크게 나면서 본업에서의 이익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예. 그 재무제표 상위는 이제 마이너스가 그렇죠. 적자로 그래서 뜨는 이제 거죠.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하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적자가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 투자 손실이 나버리니까. 음. 그래서 그만큼 네. 결국 아마존은 리비안에 물린 거죠. 인수를 그렇게 투자를 세계적인 해가지고. 기업조차도 네. 리비안의 모험 기업에 물려서 네. 주가가 그냥 난리가 10몇 % 빠졌어요. 그러겠네요. 예. 1등급 기업에 잘못 물렸네요. 밤 사이에. 어떡해. 그러니까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개인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리비안 투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뭐 리비안 투자 망했다 이 뜻으로 오늘 아, 말씀드리는 그럼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런 변동이 크다. 1등급 기업들은 변동이 커요. 네, 정말 지금 크게 떨어져서도 더 크게 네, 오를 수도 네, 있고 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등급은 대단히 조심하시고 네. 만약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대신 금액을 작게 가져가야 돼요.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 그렇죠. 10%만 가져가도. 예, 근데 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네, 네. 한 뭐 5만 원, 10만 원 네, 그거 10% 정도를 미만만. 1등급의 비중은 재밌죠? 그죠? 예, 네. 배려할 수 네. 있는 거죠. 뭐 그런 네. 정도. 자, 2등급을 가보겠습니다. 2등급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흔히 말하는 성장주 개념이죠. 성장주. 그래서 예. 이제 퍼가 되게 높은 거죠. 보통 한 고퍼라고 해서 한 30배 예. 정도가 예. 되고 이제 미래 1등급보다는 안전하고 큰 기업인데 그래도 미래 성장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에 비하면 1등급 아예 이익이 안 나오지만 여기는 실제로 매출이 있는 예, 거죠. 실제로 매출이 우리가 있고 다 이익도 아는 나요. 기업들이에요. 예. 애플, 한국 같으면 또 구글, 카카오, 네이버, 다 이런 그죠? 기업이죠. 네이버. 예, 또 구글 뭐 네네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익을 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네네네.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제가 별로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카카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성장이 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익은 내고 있지만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싼 미래 거죠. 성장, 미래 네. 성장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이 주가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5년, 10년 뒤에는 이만큼 성장할 걸 예측하고 그 예측 것들이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퍼가 되게 높은 거죠. 네. 퍼라고 하면 우리가 주가 순이익 비율이죠. 네네네. 예. 네. 이익 대비 그 회사의 주가죠. 그죠? 네. 주가가 이익은 높다. 이만큼인데 주가 높으니까 예. 퍼가 높다. 요즘 이제 1등급, 2등급이 다 주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산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2, 3등급의 퍼가 보통 한 3배 됐는데 예.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기술주들이. 예,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역시 제가 좀 쉬운 거 했습니다. 자, 그럼 3등급은 뭐가 있을까요? 3등급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 2등급 등급이 이제 내려올수록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다고 했잖아요. 네. 3등급은 여전히 이제 기업 실적도 나오고 이익도 내요. 이익도 내는데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주보다는 그렇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를 많이 듣는데 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가치주다. 가치주는 현재 실적도 있고 이익도 분명히 내는데 네. 앞서 우리가 센터장님이 2등급은 성장주, 미래 성장을 기대하는 그것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치주는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현재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퍼가 좀 낮네요. 예, 그렇게 퍼가 보면 되겠네요. 좀 낮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 주로 경기 민감주.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텐데 경기 예. 민감주가 뭐가 있습니까? 예, 경기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는 기업, 뭐 근데 자동차, 아, 또 화장품 요즘 맞습니다. 이제 화장품. 우리 이 마스크 벗고 나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팔리게 될 것 예, 같은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고 가치. 거죠. 과자 이런 거는요. 먹는 과자도 거죠. 가치주죠. 제가 좋아하는 또 빵 우리가 이런 아까 거. 1등급에서 아까 제약 바이오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제약 업체, 제약 기업들은 3등급에 들어가요. 안정적인 거. 예, 가치주에 들어가요. 안정적인 매출이 있고 실적이 내고 오랫동안 이익이 있고 10년, 20년 이익이 그 있고. 기술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큰 기업들 보면 화이자 화이자도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다 가치주에 들어가요. 존슨앤존슨 그건 존슨앤존슨. 배당과 가치가 같이 예, 있는 예. 거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아주 스테이블 안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하고요. 그죠? 보통 이제 큰 대기업들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메가 브랜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큰 브랜드들 이런 그 제약들 네. 이런 것들을 한 10개 이상들씩 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있으니까. 네. 코로나에도 장사 잘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더 잘 기업들은 벌습니다. 네. 이제 가치주에 그게 3등급이다. 3등급. 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한 마지막 4등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등급은 어떤 기업들? 4등급은 비슷한데 아까 3등급이 가치주고 경기 민감주면 예. 4등급은 배당주인데 경기 민감주인데 주로 공공의 영역이 좀 있습니다. 예. 공공의 영역이라면 전기나 통신 이런 거. 인프라 쪽에. 그죠? 인프라 쪽이죠. 네네. 전기, 통신. 함께 누리고 쓰는 그렇죠. 것들이죠. 가만히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장사하는. 거. 네. 전기. 보통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일단 많죠. 실적이 안정이 되어야 그럼요. 배당을 하잖아요. 미국의 AT&T 같은 경우도 뭐 통신인데 배당 잘 주죠. 또 한국 기업들도 비슷하게 그렇죠. 뭐 KT, 한국전력 네네네. 이런 기업들은 주가하고 상관없이 뭐 일단 배당 잘 배당을-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한국에서는 고배당 주식. 삼성전자는 배당 여기로 된다고요? 따지면 어디에 포함됩니까? 삼성전자는 뭐 첫째 이제 모험 기업은 당연히 아니고 네. 1등급 아니고 삼성전자는 성장주도 2, 3등, 4등급에 다 고루 들어가요. 그렇겠죠. 2등급도 포함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성장주 측면에서는 소위 이제 비메모리 쪽, 네, 시스템 네. 반도체 투자 계속 해야 쪽에 되니까. 대한 투자 기대, 그것이 성장주고, 근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가치주의 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으면 반도체도 그럼요. 많이 그죠? 많이 사가잖아요 공급이. 네,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배당.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 4등급을 골고루 있다. 고루 갖추고 있는데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주로 2등급 그렇죠. 쪽에 성장에서 2등급 미치죠.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죠. 주가 반영은 그렇죠. 2등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배당 주식도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기본 주는 거죠. 그렇죠. 배당을.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보다 결국 이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 실제로 늘 데나리온 이걸 보고 나서 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올해 초나 작년에 대표님이 우리가 목사님 가정 주식 포트폴리오 한번 예. 이야기했고 그렇죠. 좀 또 자녀 예. 이야기했거든요. 예, 예.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때 목사님 은퇴 후 네. 큰 돈도 아니에요. 네. 그 자금을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해본 분이었잖아요.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본 분이었죠.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중에 그때 목사님 포트폴리오는 3등급하고 4등급에 속하는 기업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여기는 이제 일단 주식인 거죠. 예, 예, 주식 안에서. 주식 안에서 가장 공격적인 주식 안에서. 예, 주식 안에서 3등급 주식과 오. 4등급 중에 3등급은 가치주 네. 실적이 나오고,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경기 민감, 그 다음에 4등급 배당 나오고. 플러스 배당이 나오고.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이른데. 이 목사님은 네. 오늘 방송하는 기준을 현재 네, 거의 네, 뭐 올해 4개월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도요. 네. 연초 1월 1일 기준 대비하면 똑같아요. 전체 수익률이. 시장은 뭐 어쨌든 국내는 20%. 시장은 어쨌든 엄청나게 평균 빠졌죠. 20%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는데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비슷해요. 와. 예,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또 오르면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때 사모님도 좀 나누어서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은퇴 자금을 두 번 네. 좀 나누어 해드렸는데 사모님은 2등급 비중을 조금 넣어서요. 2등급 포트를 조금 넣었고 네. 그래서 사모님은 2등급, 3등급, 4등급 했는데 사모님도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똑같은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왜 오늘 등급을 나눈지를 알겠어요. 예. 등급을 나누면 좀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재정상 이 돈을 투자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몇 년 뒤에 뭘 쓸까 그렇죠.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 충분히 상담을 그렇죠. 통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아까 목사님은 배당이 그렇죠. 나오고 또 원본의 변동성을 줄이고 예, 대신에 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을 때는 그만큼 주가 원금이 올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 괜찮죠. 왜냐면 그렇죠. 안전하게 하는 예, 배당금 받는 편안하고. 목적인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아주 좋으시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내세요. 자,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지난주에 봤는데 부럽습니다. 저희 자녀는 마이너스 8%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네,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뭐죠? 저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오늘 장로님 자녀인데 장로님은 그렇게 3, 4등급 위주로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펀드로 많이 예. 해드렸고 그다음에 자녀는 주식을 했는데 예. 다 1등, 2등급 위주로 3등급까지 했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다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28세입니다. 30세고. 예, 만약에 조금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네. 다 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정리하고 나서 예, 다 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조금 의미 있게 애들한테 주식을 사준다 할 때는 오늘 쭉 열거해드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중에서 여러분들은 네. 몇 등급의 자녀나 심지어 손자녀, 네.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주식을 몇 등급 종목을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8%를 하더라도 예. 자녀들의 나이나 미래를 볼 때는 1, 2등급 위주로. 그렇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결국 자녀들은 손자녀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게 남았기 때문에 3, 40년. 그죠? 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컨대 목사님 사모님의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목돈을 잘 지키면서 배당받아야 배당이나 되니까. 이런 쪽에 네. 보수적인 네, 관점을 네. 가졌다면 자녀들은 장기적인 성장 네.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이 더 유망한지 배당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재투자 배당이 뭐 계속 해야 되는 중요합니까?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예, 좀 비중을 맞추어서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네, 저도 좋습니다.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뭐 떨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죠. 네. 떨어져 오르면 있는 또 건 많이 오를 당연하고, 거니까요. 그죠?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를 네,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 다 같은 주식은 아니다. 주식 다 라는 같은 주식 아니다. 제목으로 네. 좀 공부를 해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죠, 그죠? 네. 예, 주식 투자의 세계를 폭넓게 많이 이해가 되었을 줄로 싶습니다. 네. 데나리온이 이렇게 전문적인 방송입니다, 그죠? 네, 뭐 말씀도 있고요. 너무 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기자. 자본을 이기자. 예, 이긴다는 것이 꼭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항상 누릴 수 있는 것, 자족함으로. 그런 속에서 투자도 편안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이 만든 자본주의로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있다면. 맡긴 돈을 그냥 모르는데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공부하는 거 예,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겠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투자의 세계에 조금 더 흥미로운 관심 가질 수 있다면 네.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